안녕하세요, 이기호 프로입니다. 오늘은 골프 그립에 대한 레슨을 해드릴 건데요. 예전엔 서적이나 잡지를 많이 봤을 텐데 요즘은 골프 레슨 관련 영상이 많아서 그립이라고 검색어를 딱 치면 그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배울 점도 많고 득이 되는 것도 많을 테지만 해가 되는 레슨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레슨들은요, 일반 골퍼 개인을 위한 레슨이 아니며 보통은 선수 시절 잘 됐을 때 경험을 베이스로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은 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레슨들이 많죠. 자기에게 맞는 레슨을 찾아보시려면 제대로 된 동작과 틀린 점을 비교할 수 있는 저의 채널로 들어오셔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레슨 주제는 그립인데 스트롱 그립, 위크 그립, 뉴트럴 그립 등등 이 잡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검색을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고요. 이 그립 방법에 따라 힌지를 걸 때 모양이 다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히터와 스윙어의 그립 악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 질문 코너 역시 마지막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의 질문이 나올 줄 모르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내 몸과 클럽을 연결해주는 부분이 이 그립이기 때문에 같은 라인의 스윙을 해도 이 그립하는 방법에 따라 똑같은 스윙 궤적인데 느낌이 상당히 다르게 작용을 하죠. 구질이나 거리 또한 다를 거고요. 그런데 이 그립이 정상인지 아닌지 무시하고 공이 안 맞으면은 스윙 교정이나 폼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도 운전하다가 엔진 경고등이 뜨면은 엔진 경고등 떴다, 수리하러 가야겠네 이러시는 분이 있을 거고 엔진 경고등 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일단 자동차도 수리하러 센터 들어가면은 엔진 고장났습니다, 엔진 바로 드러내고 새 걸로 교환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진단기 먼저 꼽아보고 문제점 찾아서 문제 있는 부분들만 수리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때도 많죠. 골프도 똑같습니다. 구질이나 사체감이 변했다고 걱정 먼저 하지 마시고 스윙의 큰 틀을 고치지 않고 그립이나 셋업만으로도 쉽게 교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프로들일수록 항상 기본 먼저 점검을 합니다. 그립이라든지 어드레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배우는 스윙은 힌지를 거는 스윙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립을 잡는 종류에 따라 결과물이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그 그립의 종류를 확인을 안 하고 특정 대상을 롤모델로 삼고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의 경우는 스트롱 그립을 잡습니다. 약간 이렇게 스트롱 그립을 잡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너클보다 3개 정도 보이는 스트롱 그립을 잡는데요. 이렇게 스트롱 그립을 잡고 힌지를 걸었을 때에는 왼손이 보호가 되는 모양이 안 나와요. 스트롱을 잡고 텐핑거 그립을 잡거나 위크 그립을 잡는다고 하셨을 때 제가 스트롱 그립이기 때문에 꼭 스트롱 잡으셔야 됩니다 하고 안 합니다. 편안한 그립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뉴트럴 그립을 잡고 힌지를 걸었을 때는, 뉴트럴 그립은 이 투너클 정도 보이죠? 뉴트럴 그립을 잡고 힌지를 걸었을 때는 보호가 되는 모양이 제법 나옵니다. 이걸 보시고 왼손을 보호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힌지 걸린 거고요. 반대로 위크 그립은 이 너클 두 개가 안 보이고 거의 하나만 보일 텐데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위크를 잡고 힌징을 걸면 보호가 정말 장난 아니게 많이 돼요. 완전 여기가 무지개 레인보우처럼 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은 왼손을 뒤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크를 잡은 분들이 힌징을 걸고 백스윙을 했었을 때 나오는 동작이에요. 저는 예전에 뉴트럴을 잡고 힌징을 걸었을 때가 가장 멀리 쳤었어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살짝 왼쪽이 말리는 느낌이 나오고 그래서 스트롱을 잡습니다. 스트롱을 잡고 힌징을 걸면 이렇게 많이 보호가 되는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왼손이 말리는 느낌이 싫어서 저는 스트롱 그립을 잡고 힌징을 걸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구질을 판단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폼이나 기타 취향 고려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힌지 걸면 무조건 보호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꺾고 젖히고 더 꺾어야 돼, 더 꺾고 이렇게 해서 손 비틀어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 꼭 계실 거예요. 이거 계속 꺾다가 여기 전완근 알통 생기고 무리 가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힌지 기본 틀은 유지하시되 그립을 어떻게 잡았냐에 따라 이 꺾임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이렇게 많이 꺾는 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립 레슨을 보다 보면 그 느낌을 설명하는 수치나 표현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새 잡듯이 잡아라. 그리고 그립의 강도가 1부터 10까지 있는데 3에서 4 정도를 잡아라. 아니다. 6에서 9 정도를 잡아라. 라고 레슨을 할 거예요. 일반 골퍼가 새를 이렇게 잡아본 적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잡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그 힘의 수치 1에서 10 제가 느끼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3이라는 수치와 제가 3을 잡으니까 여러분들도 10에서 3 잡으세요 했을 때 그 수치가 같습니까? 특히 여성 골퍼분들은 뭐 2나 3 살살 친다는 소리를 듣고 진짜 살살 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악력이 떨어지는 여성 골퍼가 2나 3의 강도로 살살 잡으라는데 이렇게 2나 3이 뭔지 모르고 살살 잡았을 때 이 살살 잡은 그립이 백스윙 탑에서 유지가 될까요? 자세히 보시면 2나 3이라고 생각하고 살살 잡은 이 악력이 진짜 말 그대로 살살 잡으라고 해서 이렇게 떨려요. 이 헤드가 샤프트 무게에 있지 헤드 무게에 있지 올라간 속도에 있지 살살 잡으면은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살살 잡으라고 해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분들 세게 잡아야 돼요. 이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악력은 최소한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잡을 수 있을 때 그게 3이 됐든 7이 됐든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살살 잡으라 해서 무조건 살살 잡다 이렇게 되는 분들은 이거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잡으셔야 되고 이게 잘 잡히는 정도가 자기에게 맞는 그립이에요. 이렇게요. 이게 이렇게 반쯤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힘껏 휘두르다 채 놓쳐요. 이렇게 그립을 깍지면은 어깨가 경직되고 손이 굳고 좋은 스윙이 안 나온다고 힘 빼라고 레슨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프로들이나 컨벤셔널 스윙을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잡는 힘이 있으니까 힘을 조금 더 빼면은 손목이 이렇게 유연해지면서 이렇게 더 잘 던져지니까 더 빠르게 휘두를 수 있으니까 힘을 빼라고 하는 건데 이 쥐는 기본 악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니까 그분들의 기준에서 힘을 빼라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흔들림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골퍼는 좀 쥐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막 악력기 운동해서 악력을 좀 키우셔야 되고요. 그 프로들이 힘 빼라고 하는 기준의 3과 2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히 세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절대로 이 3이 진짜 가볍게 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단련이 돼 있는, 트레이닝이 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컨벤셔널, 이렇게 놓아주는 스윙은 BT 스윙에 비해서 그립을 살살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히터와 스윙어의 차이인데
스윙어가 조금 더 부드럽게 잡는 게 맞고요. 히터가 그립을 좀 더 강하게 잡습니다. 그립의 악력은 스피드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진짜 빨라서 뭐 100마일이라든지 120마일을 휘두르는 골퍼의 악력과 이거를 이렇게 살살 휘두르는 여성 평균 60에서 70가량 나오는 스피드의 악력이랑은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 스윙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120마일의 골퍼가 63마일 골퍼가 잡는 정도의 악력으로 이렇게 살살 잡고 이렇게 빠르게 하면은 너무 빠른데 이게 헐렁헐렁 돼서 통제가 안 돼요. 클럽이 안 따라와요. 너무 소프트해져 갖고. 몸은 120마일인데 얘는 60마일 정도의 퀄리티로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따라올 수가 없죠. 몸이 빨라진 만큼 그립을 쥐는 힘도 강해야지 내가 빨리 했을 때 얘가 일체감이 좀 따라오는 면이 있는데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역으로 스윙 스피드가 느린데 불필요하게 너무 세게 경직되면은 채가 이렇게 클럽이 잘 안 떨어져서 타핑이 좀 난다거나 캐스팅이 많이 나오죠. 손목이 굳어 풀리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립 악력이라는 건 내가 100kg로 칠 때의 힘, 그리고 시속 150km 칠 때의 힘, 그리고 시속 200km로 휘두를 때의 힘 다 달라야 돼요. 내 몸통 스윙을 배워서 몸 세게 휘두르는 걸 해서 내 몸은 시속 200km를 갈 수 있는데 내가 이 그립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시속 200km를 못 버티면 얘가 뒤처져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몸이 빨라진 만큼 팔도 항상 빨라져야 되고 같이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누구는 꽉 쥐어야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살살 잡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 그립 레슨 보면은 그립 악력을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다시 알려드리면 그립을 우선 왼손을 이렇게 잡아 보시고요. 클럽 헤드를 잡고 클럽 헤드를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릴 때 그립이 헛돌면 그립 악력이 너무 약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립을 쥐고 반대로 클럽 헤드를 돌렸을 때 꿈쩍도 안 해요. 이게 꿈쩍도 안 해요. 그러면 그립 악력이 불필요하게 너무 세서 손목이 굳은 거고요. 가장 좋은 그립의 악력은 내가 이 클럽 헤드를 잡았을 때 손이 이렇게 헛돌지 않고 손목이 움직일 정도의 강도가 가장 좋은 강도예요. 내가 이렇게 헤드를 흔들었을 때 손목이 굳거나 헛돌지 않고 이렇게 이게 가장 좋은 그립의 악력입니다. 이 상태를 그립 악력의 기본 베이스로 잡아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하시되 스윙 스피드에 따라서 그립을 잡는 힘을 점차 늘려 주셔야 돼요. 내가 빨리 할 때는 이 잡은 힘을 조금 더 강하게 주셔야 합니다. 살살 잡으면 흔들리고 불안해서 또 세게 못 칩니다. 항상 나보다 더 멀리 치는 경쟁자는 나보다 순발력과 힘이 더 좋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리는 힘 빼고는 멀리 칠 수가 없어요. 항상 멀리 치는 분들은 힘이 세며 순발력이 좋습니다. 컨벤셔널은 이 헤드가 움직이는데 방해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헤드의 무게에 내가 컨트롤을 당해주는 스윙이죠. 이 컨트롤 당하는 컨벤셔널 스윙도 구질을 구사할 때는 손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기술 샷을 걸 때 이 손에 느낌을 주며 좌우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3의 압력 그대로 잡고 있으면 이렇게 새 잡듯이 살살 잡고 있으면은 이 기술이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오는데 똑같은 악력으로 새 잡듯이 기술을 걸긴 어려워요. 악력이 조금씩 변화하며 증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살살 잡고 있으면 순간 방향 전환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무언가 방향을 주려면은 그에 따른 새로운 힘이 들어가야지 바꿀 수가 있어요. 숫자로 표현하는 게 그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립 악력이랑 속도에 따른 변화를 줄 아셔야 됩니다. 유연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거리 늘리려고만 하고 이 헤드 무게를 느끼려고 하는 이런 유형의 연습만 하실 겁니까? 방향은 안 잡습니까? 헤드 무게를 느끼는 백타 시절 연습 방법은 졸업하시고 중상급 단계로 접어들어서 방향을 잡으려면 그립에도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던지기를 다 배우고 나면 자기만의 특정한 구질이 하나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그 구질을 잡으려고 반대 구질을 이용해서 똑바로 피려고 하다 보면 이제 조작을 하면서 힘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얘를 힘을 빼고 놓아주는, 그저 세게 치고 빠르게 치는 골프를 할 시기는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빨리 칠 수 있는 건 알지만 조금 더 견고하게 쳐서 컨트롤하면서 내가 원하는 휘어짐을 주는 골프를 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중상급자들이 하는 연습입니다. 그립을 좀 더 쥐고 속도에 연연하지 않고 난 이 정도면 됐어. 그럼 이제 그립을 쥐고 클럽 페이스를 조금 컨트롤하면서 칠 거야. 이런 연습을 하기를 바라면서 보다 적은 힘을 이용해 그립의 안정성을 높이는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손, 여기 이 세 손가락, 왼손 이 세 손가락과 오른손 이 두 손가락, 그리고 이쪽 도톰한 부분, 이 부분들이 힘을 세게 줘야 되는 포인트예요. 여기를 강하게 잡고 이렇게 강하게, 여기를 강하게 잡고 이쪽을 받쳐주는 걸 강하게 잡고, 그리고 아마도 2, 3 살살 잡으라고 하는 포인트들은 검지, 엄지, 그리고 오른손 새끼, 여길 겁니다. 여기는 진짜 거들어도 돼요. 여긴 거들어도 되고, 그립을 세게 잡고, 그리고 하나 유의할 게 이렇게 잡았을 때 이쪽 왼쪽 검지랑 오른쪽 약지, 중지, 이 손가락 일자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 관절이 어긋나 있으면 그립이 틀어진 거예요. 이 그립 잡는 부분은 여기는 강하게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오른손 그립. 오른손 그립 보면 엄지가 이렇게 따봉이 형성되고 검지가 밑에 있는 분들,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엄청 흔들려요. 이렇게 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힘을 더 써야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살살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힘 2배 쓰고도 더 유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힘을 뺄 수가 없는 구조의 그립이에요. 이 그립이. 이렇게 잡은 분들, 오른손. 오른손은 여기 보면 검지, 엄지 여기 높이가 딱 맞아야 돼요. 이렇게.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잡혀야 돼요.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보통은 엄지손가락이 이 V자를 받쳐주면서 그립의 좌측면을 이렇게 받쳐주고, 특히 중요한 게 이 검지 첫 번째 마디. 검지 첫 번째 마디가 이 그립의 오른쪽 옆면에 딱 닿여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물려 있어야 되고, 이 위치가 똑같아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빠지거나 엄지를 내밀거나 검지를 유난히 이렇게 앞으로 내밀거나 하면 안 돼요. 이 위치를 똑같이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훨씬 견고하게, 이렇게 잡을 때보다 힘을 더 빼고도 더 단단히 잡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옆면 확인 잘 해보세요. 이 옆면을 잘 잡아야지 그립을 컨트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BT 스윙은 그립을 잡고 공을 치는 순간에 조금 더 임팩을 넣어줄 때 그립을 더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빵 하고 쳐주세요. 이렇게 잡아주고 조금 더 빵 하고 휘둘러 주세요. 항상 그립을 잡고, 제가 설명해 준 대로 그립을 잡고 백하고 휘두를 때는 그립을 더 쥐세요.
그러면 조금 더 견고한 스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놓아줘서 빨리 하는 골프도 물론 좋아요. 멀리 치고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얻을 때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골프라는 운동은 멀리도 좋지만 정확하게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제하고 컨트롤 하려면은 기본 베이스가 져서 내가 빨리만 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쥐면서도 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컨트롤이 됩니다. 좌우든 변환하려면은 쥐어야 돼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놓아주는 느낌보다는 빠따 칠 때처럼 잡고 몸이 휘두를 때 더 잡아줍니다. 영상으로는 안 보이겠지만 이거를 치는 순간에는 더 강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레슨을 정리하자면 히터와 스윙어가 잡는 그립의 악력은 다르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그립을 잡고 임팩을 주는 순간이나 방향을 전환을 했을 때는 그립의 압력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점, 하수는 헤드 스피드 그리고 속도에만 집착을 하지만 진짜 고수가 되려면 헤드 무게를 통제하기 위해 다시 클럽을 쥔다는 겁니다. 다음 레슨은 BT 스윙, 여러분들이 기다려왔던 피니쉬에 대해 레슨을 해드릴 거예요. 피니쉬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안정성이 높은 피니쉬, 그리고 도전적인 골퍼가 좋아하는 피니쉬. 골퍼의 성향에 따라서 같은 BT 스윙을 배워도 컨셉이 다른 것 같은 스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꼭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 질문. 힌지와 코킹은 다 이렇게 쟁반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힌지와 코킹은 구분을 해야 하냐? 둘 다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닌가? 둘 다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보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이거를 직접 하고 있는 골퍼는 전혀 다른 동작을 하고 있어요. 코킹은 왼손이 두툼한 이 손바닥으로 이쪽 그립 끝을 누르듯이 살짝 올려주는 이 코킹, 버티컬 힌지라고 하죠. 이렇게 수직으로. 그리고 힌지는 오른손 등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준다고 했어요. 손목은 여기 잡히면 위 아니면 옆이에요. 이 두 개는 구조는 전혀 달라요. 코킹을 해도 물론 쟁반이 있긴 있어요. 코킹을 해도 쟁반이 있긴 있는데 이쪽에서 코킹을 하고 백스윙을 하면 쟁반이 없진 않아요. 쟁반이 있긴 있죠. 근데 저는 약간 스트롱 그립을 잡았기 때문에 이쪽이 살짝 커핑되는 느낌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 코킹을 하면서 오면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힌징을 하면은 이쪽에서 왼손 등이 펴지고 똑같은 그립인데 오른손 쟁반이 더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 코킹을 한 각도와 힌징이 들어간 각도 다릅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쪽에서 코킹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클럽을 손으로 꺾는 이 각도, 코킹을 한 각도는 왼손이 스트롱을 잡았기 때문에 커핑된 느낌이 나고, 물론 쟁반은 있습니다. 그리고 힌징이 들어가는 스윙은 이쪽에서 보면 이 폭이 더 완만해요. 이렇게 꺾은 게 아니라 몸과 이 팔꿈치가 접히면서 만들어진 코킹 같이 보이는 동작이죠. 이 위로 꺾는 동작은 없어요. 옆으로 제끼고 몸 따라 돌았는데 이렇게 코킹처럼 나와요. 이렇게. 이 부분. 전혀 달라요. 옆으로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힘을 옆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코킹은 꺾여 보여도 위로 꺾었기 때문에 아래로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을 돌려 내려와야 되고요. 물론 쟁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코킹하고 올렸을 때도 이쪽에 쟁반이 있고, 힌지를 걸고 올릴 때는 쟁반이 더 많아요. 그리고 클럽이 더 닫혀 있고요.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위로 꺾는 코킹과
코킹은 진짜 꺾어서 올리고, 그리고 힌징은 네. 이거를 세워서 다시 눕혀서 들어와야 되는 스윙과 처음부터 이 접혀지는 힌지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랑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이쪽에서 땅에 있는데 코킹이 걸린 것 같죠? 그리고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하늘, 코킹, 땅, 힌지, 코킹, 힌지, 힌지, 코킹, 힌지, 힌지, 코킹, 힌지, 코킹, 코킹, 힌지. BT 스윙 하다가 또 기타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영상 제작할 때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꼭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기호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